은화를 술로 바꾼 이야기.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일화는 명나라 말기 시대인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의 일입니다. 경성에서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 와가점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와가점의 와는 기와를 뜻합니다. 이 마을에 큰 부자가 한 명 살았는데 다들 그 사람을 돈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돈부자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농부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 농부의 이름이 이득사였습니다. 이득사는 집을 수리하는 미장이었습니다. 돈부자의 집에 손봐야 할 곳이 생기면 늘 이득사가 와서 잡일을 도왔습니다. 돈부자는 워낙 돈이 많다 보니 이득사에게 매번 섭섭치 않게 돈과 선물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상냥하고 유순한 편이었던 돈부자는 미장공으로 일하는 이득사를 부를 때 늘 아우님이라고 불렀고 이득사는 돈부자를 큰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로 오랜 친구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부자가 가족 모두와 함께 남쪽 지역으로 갈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몇 달 후에 돌아온다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돈부자가 이득사를 찾아왔습니다. 아우님, 우리가 이렇게 친하고 가까우니 내 자네를 믿고 부탁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들어줄 수 있겠는가? 물론이죠. 제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큰형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큰형님이 부탁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오래된 술이 있네. 마시는 술 말일세. 큰 항아리로 몇십 단지가 있는데 내가 이곳을 떠나면 우리 집 관리인이 혹시 훔쳐먹을까 걱정되어 마음이 영 불안하네. 자네 집으로 옮겨다가 자네가 보관해 줄 수 있겠는가?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물론입니다. 그만큼 저를 믿고 계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집으로 가지고 오세요. 돈부자는 사람을 시켜서 술 30병을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술을 큰 항아리에 담았죠. 30개의 항아리를 가져와서 이득사의 집 한켠에 두었습니다. 평소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빈방에 술을 모아두고 자물쇠로 문을 잠갔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훌쩍 흘러서 돈부자가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득사는 돈부자가 자기 집에 맡겨놓은 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술인지 얼마나 맛이 좋을지 맛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술을 좋아하죠. 이득사도 그랬습니다. 보관하고 있던 술병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면서 냄새도 맡아보고 툭툭 쳐보기도 하고 흔들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물론 밀봉 상태가 좋긴 했습니다. 과거에는 술을 담은 항아리의 입구를 나무마개로 잘 막은 후에 천으로 병을 둘러싸고 줄로 묶었습니다. 그래도 틈새는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술 냄새가 새어나와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병을 흔들어도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는 안 들리고 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술병들은 보통 술병과는 달리 재질을 알 수 없는 종이로 밀봉하고 바깥에 빨간색 천을 둘러서 묶어놓기만 했습니다. 이득사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술 냄새도 나지 않고 술이 찰랑거리는 소리도 나지라니 한번 열어봐야겠구나. 사실은 돈부자가 일부러 그렇게 해놓았던 겁니다. 호기심이 생긴 이득사는 결국 직접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병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도 냄새도 안 날만 했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은화가 들어있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은화였습니다. 이득사는 크게 놀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술병을 열었습니다. 30개 항아리 모두 은화로 가득했습니다. 이득사는 은화들을 보고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다며 들떴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자기 돈은 아니었죠. 욕심이 생긴 이득사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아주 고약한 꾀였죠. 이 은하들을 모두 가져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가서 땅에 묻기로 했습니다. 30개의 항아리는 깨끗이 씻어서 술을 채워 넣은 다음 다시 밀봉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돈 부자가 돌아왔습니다. 아우님, 전에 맡긴 술을 가져가겠네. 네, 사람을 시켜서 같이 갖다 드릴게요. 가져온 항아리에서 풍기는 술 냄새를 맡고 돈 부자는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이득사가 간 후에 급히 항아리를 열어봤더니 온통 술이었습니다. 진짜 술로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득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기 내가 맡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이곳을 떠날 때 맡긴 것은 술이었으니까요. 항아리 안에 있던 건 어찌 되었는가? 이득사가 말했습니다. 술을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30개 항아리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 그저 벙어리 냉가슴 앓듯 끙끙거리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관아에 가서 고발한다고 해도 별다른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맡긴 것은 분명 술이고 맡긴 항아리들은 그대로 있고 이득사가 가져온 것도 술이었으니까요. 그야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에 화는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심장도 크게 상했습니다. 반년이 흐르는 동안 돈 부자는 내내 우울해하다가 결국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도 사정을 알고 괴로워했습니다. 이득사는 그저 기뻤습니다. 돈 부자가 죽었으니 증거도 영영 사라진 데다가 3,000냥 은화가 거저 생겼으니까요. 돈 부자가 세상을 떠난 뒤로 이득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장 미장공의를 그만두고 여러 첩들을 얻었습니다. 못난 남자들은 돈이 생기면 새 여자를 들일 생각부터 합니다. 그리고 으리으리한 집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이득사의 첩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새로 얻은 부인의 아이였죠. 물론 이득사는 크게 기뻐했죠. 이미 자식이 있지만 여러 부인을 얻고 여러 아이를 낳고 돈도 대단히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첩의 출산을 앞둔 어느 날 이득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홀로 어느 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바깥에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로 돈 부자였습니다. 돈 부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우님, 내 빚을 받으러 왔네. 이득사는 당연히 깜짝 놀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꿈에서 막 깼을 때 하녀가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둘째 부인께서 건강한 왕자님을 낳으셨어요. 보통은 아들이라고 하면 다들 좋아합니다. 새첩이 아이를 낳은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득사는 방금 꾼 꿈 때문에 도무지 즐거운 기분도 들지 않고 웃음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갓 태어난 아들에게 묘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이 조그만 녀석이 나중에 커서 나를 해치는 건 아니겠지? 돈 부자가 환생한 건 아니겠지? 이득사는 마음속으로 줄곧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과 의심은 괜한 상상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는 선천적으로 사리 분별이 뛰어나고 어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효성도 지극했죠. 이득사가 시키는 일은 언제나 고분고분 잘 따랐고 학문에 특출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스승은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고 친구들은 늘 부러워했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칭찬 일색이었죠. 이득사의 아들이 18세가 된 후에 워낙 공부 성적이 좋았던 터라 스승은 아이에게 수도에 가서 시험을 치를 것을 권유했습니다.
결국 시험을 치르러 수도로 떠났고 놀랍게도 정말 합격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급제한 거죠. 게다가 곧바로 조정에 들어가 칠품 벼슬에 올랐습니다. 흔히 사극에서 칠품은 우습거나 낮은 관직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대단한 관직입니다. 한 도시를 다스리는 벼슬이죠. 주민들에게는 황제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력을 손에 쥔 결코 낮지 않은 관직입니다. 이득사는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황제의 인정을 받아 칠품에 오르자 집안에 오색 찬란한 등을 켜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지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칭찬과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경사가 벌어지고 나면 꼭 이를 꾸미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관료 질서를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죠. 직위가 낮은 사람은 대부분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사람은 위를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지금의 품계가 7품이라면 앞으로 6품을 더 올라야 하죠.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득사를 찾아왔습니다. 대개 아드님을 보아하니 이제 막 벼슬에 오르긴 했으나 아직 실권은 없을 겁니다. 높은 곳에 있는 분들에게 돈을 조금 쥐어주면 6품, 5품도 오를 수 있습니다. 부시장 정도의 권력을 가질 수 있죠.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럼 어찌하면 됩니까? 듣고 보니 그럴싸했습니다. 돈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오르면 더 많은 돈을 벌어올 것이고 뇌물까지 받으면 더 많아질 것 같았죠. 그래야지요. 이득사는 남은 은하를 추려서 더 많은 돈을 내주었습니다. 높은 관직의 조정 대신에게 뇌물을 쥐어주려면 적은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죠. 사실 3,000냥 은하로도 높은 관직의 대신을 매수하려면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순식간에 다 써버렸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순조로웠습니다. 이득사의 아들은 단숨에 4품 벼슬에 올랐습니다. 만사가 물 흐르듯 순조롭게 풀리니 그저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또 한 번 잔치 분위기였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이득사의 아들이 4품에 올랐을 당시 나이가 19살이었다는 겁니다. 아직 혼례를 치르지 않았죠. 말 잘 듣고 공부만 하던 사내였습니다. 과거에는 일찍이 혼례를 올렸으니 이 정도 나이면 조금 늦은 편이었죠. 중매쟁이들의 발길이 바빠졌습니다. 수많은 중매쟁이들이 줄을 섰고 저마다 신부감을 소개해주기 바빴습니다. 학식과 교양이 넘치고 단숨에 조정의 고위 관직에 오른 젊은이를 세상에 어느 아가씨가 마다하겠습니까? 정말 많은 혼담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득사의 아들에게 특별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얼떨결에 어느 고위 관료의 집에 갔다가 그 집의 여식에게 반해버렸던 거죠. 그 후로 사랑에 푹 빠져서 잠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아들의 사정을 알게 된 이득사는 이렇게 잘나고 번듯한 아들을 고위 관료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예물로 금은 보화를 사들이고 적당한 중매쟁이를 찾아 그 여식의 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매쟁이는 돈이 적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자면 이미 이득사가 가진 돈은 거의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집에서 어렵사리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결국 다음 달 초 닷새 날에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득사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혼사가 결정된 그날 저녁 이득사는 술을 거하게 마시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요. 18, 19년 전 아들을 낳기 전에 꾸었던 그 꿈이었습니다.
큰 돈 주머니를 맨 돈 부자가 또다시 웃으면서 나타났습니다. 아우님, 자네가 내게 진 빚을 18년이 지난 지금에야 겨우 받아가네. 이자까지 더하니 꽤 두둑하구먼. 그리고 어깨에 맨 커다란 돈 주머니를 툭툭 치면서 사라졌습니다. 잘 있게. 이득사는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화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또 꿈에 나왔으니까요. 그가 꿈속에 나타나 빚을 다 돌려받았다며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깬 이득사는 당혹스러움에 멍하니 앉아서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바로 이때 하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이 위독합니다. 이득사의 귀한 아들이, 과거 시험에 진사급제한 아들이, 사품 벼슬에 오른 그 아들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젊고 총명하고 효심 깊은 아들이 지체 높은 가문과의 혼인을 앞두고 한마디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숨을 거뒀습니다. 유언 한마디 없었습니다. 여기 나간 이득사는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금쪽 같은 아들이 벼랑간 죽었습니다. 좋은 일을 코앞에 두고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혼례도 못 치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꿈이 산산조각나고 말았죠. 그 후로 이득사의 집안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법도 하죠. 있는 돈을 다 써버렸으니까요. 아이를 키우고 관직을 사고 고위 가문과 사돈을 맺는데 좋기 3만 냥은 썼을 겁니다. 과거에 훔친 돈보다 더 많은 돈이죠. 그 돈으로 불린 다른 돈마저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 일화는 명나라 말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 모두 명심하세요. 스스로 직접 고생해서 떳떳하게 번 돈이 아니라면 절대 손대지 마세요. 친구의 돈과 재물을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떳떳하지 못한 재물을 절대 탐내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까지 합쳐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도 이 일화를 통해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